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빛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동이라 얘기했어. 파동. 너희들이 파동 그러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야 되냐면 첫 번째, 굴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들 굴절이 뭐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서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우리 빛, 공기에서 진행하다가 다른 데로 꺾여서 물속으로 들어가시오. 맞지?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 그 다음에 회절이 일어나야 돼요. 회절. 너희들 회절이 뭔 줄 아나?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없나? 이 불 끈 적이 있었지? 너가 봐, 나이가? 봐. 빛이다. 조금만 연다. 조금만 열지만 이 빛이 다 퍼지잖아. 맞지요? 보이나? 빛이 틈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빛이 이렇게 퍼져.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이 장애물 뒤까지도 빛이 움직인다. 알겠지? 그래서 장애물 뒤쪽까지도 빛이 움직이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그 파동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건 알겠지?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거 있습니다. 간섭은 뭐냐면 두 개의 파동이 만나가지고 진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간섭이라 그럽니다.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 굴절, 회절, 간섭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파동이다. 똑똑한 사람이 또 얘기했다. 그러면 그 당시 때 과학자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파동은 반드시 전달시켜줘야 되는 매질이 있어야 돼. 선생님 지금 이제 이 강의실에서 공기 다 빼버리면 내 목소리 너희들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 맞지? 그래서 파동이면 반드시 우리가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 있지, 소리. 지금 쌤 소리.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제일 속력이 빠르지요? 고체에서 제일 빠릅니다. 기체에서는 1초에 340m 밖에 안 가고 액체에서는 1500m를 가고 고체에서는 5000m를 갑니다. 1초에. 알겠지? 그러면 고체에서 속력이 제일 빠른 이유는 걔네들이 분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잘 전달해가지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빛의 속력은 엄청 빠르잖아. 맞지요? 빛의 속력은 빠르니까 그 매질도 엄청나게 규칙적으로 엄청나게 배열되어 있는 매질이 있을 것이다. 그 매질의 이름이 에테르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정기적인 파동이라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매질을 갖다가 우리는 에테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에테르를 그 당시 때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 여기가 뭐냐면 강이다. 강물인데 이 강물에 이렇게 강물이 흘러. 알겠지? 얼마로 흐르냐면 3m/s로 강물이 흐른다고 해볼게. 알았지? 그랬을 때 보트를 이렇게 위로 거슬러서 3m/s로 보트가 이동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강물이 이동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3m/s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 알겠지? 그랬을 때 바깥에 이렇게 정지한 관찰자가 요마 쳐다보면 요마 속력 얼마입니까? 6m/s로 보이지. 요마 속력은요? 0m/s로 보이지. 지금 이 똑같은 보트의 속력이지만 물의 속력에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서는 다르게 관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아이디어로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험을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상 태양이다. 태양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겠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뭐라 그래? 공전이라 그런다. 맞지? 공전의 방향은 서에서 동에서 서. 서에서 동이다. 서에서 동. 서에서 동은 반시계 방향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도는데, 지금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에테르들이 이 공간 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뭐가 올 거냐면 별빛이 온다. 별빛. 알겠지? 그럼 별빛이 오면 여기서는 연마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 아니야. 맞지?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진행하면 주변에 있던 에테르는
요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요걸 우리는 에테르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에테르 바람. 안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쫓아가면 내 뒤에 있는 뭐 깃대나 이런 거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공기가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로 움직이면 에테르는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별빛이 에테르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빛의 속력이 빠를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렇게 움직이면 에테르 바람은 어디로 움직여? 요렇게 에테르 바람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별빛과 에테르 바람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속력이 느려질 것이다. 아, 이거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건 알겠지?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별빛의 속력을 측정했을 때 그 속력이 달라졌으면 에테르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했어. 근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몇 개월 걸리지? 6개월 걸리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속도 측정했고 여기 또 속도 측정하는데 6개월 걸리지? 그럼 6개월이 지나야 또 여기서 속도를 한번 측정할 수 있어. 또 6개월이 지나야 이렇게 하면 자료가 한 개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실험 데이터에서 자료가 남들한테 인정받으려 그러면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종의 간단한 실험이면 한 10,000개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리는데 10,000개 정도 자료 뽑으려고 그러면 늙은 노인애들 다 죽어버리지, 맞지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실험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필게라 2번 이렇게 갑니다. 2번부터 2번이 누구냐면 마이컬슨 몰리 실험입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 혹시 한번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마이컬슨 몰리는요,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이걸로 최초로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지? 미국 사람 중에서 최초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마이컬슨 몰리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마이컬슨 몰리는 이 실험 결과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이제 광원이 있다. 광원. 여기서 이제 빛을 쏴. 근데 여기에 뭐를 두냐면 반거울을 둡니다. 반거울. 반거울이 뭐야? 그러면 반통과 반반사예요. 반통과 반반사 이건데, 자, 여기서 진행한 빛이 반사돼서 여기로 이동했다 해볼게. 여기로 이동, 반사된 거. 근데 여기 이제 뭐를 뒀냐면 거울을 뒀어. 거울을 두면 여기서 또 반사돼서 이렇게 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통과한 빛 있지. 통과한 빛은 여기로 가가지고 또 여기 이제 거울을 뒀어. 그럼 여기서 또 반사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지금 요 지점에 스크린을 뒀는데 두 파동이 지금 모여들잖아, 맞지? 그래서 두 파동이 여기서 모여들어서 빛이 모이면요, 두 파동이 모이면요, 간섭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간섭 현상이 만약에 일어나면 얘하고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지? 시간 차이가. 근데 여기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실험하든 간에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동시 도달. 그래서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는 여기하고 진행 경로가 다른데 여기 지금 에테르라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실험은 수천만 번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서 우리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실제 빛은요,
빛을 진행시켜주는 매질이 없습니다.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알지? 빛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됐다.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 있나? 없지. 일본에 노벨상 받은 사람 있나? 15명이나 있다. 일본은 엄청 많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책 읽고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A 상대 속도 이래가지고, 자, 1번에 상대 속도 줄쳐라. 뒤에 줄쳐. 관찰자가 본 물체 속도. 그래서 그 밑에 회색 있는 거 있지?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A가 본 B의 상대 속도.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VAB 적혀져 있지, 맞지? VAB.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이게 물체 속도지, 맞지? 물체 속도 빼기 관찰자 속도라고 선생님 얘기해줬지, 맞지? 그래서 VB 빼기 VA,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번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상대 속도 구하기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물리 1에서는 직선상에서 운동만 계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쌤이 문제 푸는 요령으로 알려줬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 밑에 1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 동그라미 쳐라. 특수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먼저 1번에 에테르 줄쳐가지고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빛을 전파시키는 매질인데 19세기 과학자들이 파동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파동의 일종인 줄치자 빛도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서 전달. 그러니까 빛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이라는 거지, 맞지? 그 다음 2번 마이클스 몰리라는 사람 출좀 천하를 알겠지? 마이클스 몰리. 이 실험을 통해서 화살표 뒤에 줄치자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측 한번 볼게. 지구 표면에 에테르 바람이 있다면 에테르 바람의 방향에 대해 두 빛의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 과정.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반거울을 통해 수직으로 나누어 진행한 후에 반거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거울에 반사되어서 다시 반거울을 통해서 빛 검출기로 들어온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볼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된 거 1, 그 다음에 2, 3 그 경로하고 통과된 1-, 2-, 3- 그 두 개의 빛이 영원히 실험하더라도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배경이었고 이제 두 가정을 배워볼 겁니다. 자, 필기 준비. 자, 3번 두 가정.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려고 그러면 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정 몇 개 해야 되냐면 2개의 가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외워야 된다.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다. 첫 번째 가정이. 그럼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그러면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물리적 현상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냥 하나만 선생님 간단하게 적어줄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건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자기 스스로 등속 운동을
느낄 수는 없다. 등속 운동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없습니다. 야, 우리 지금 지구 자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지만 등속으로 자전하고 있어요. 우리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실제로는 우주 밖에서 쳐다보면 나 지금 되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지만 내 스스로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라. 등속 운동은 자기 스스로 느낄 수가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대성 원리는요. 관성좌표계에서 그럼 여기서 요 용어부터 알아둬야 돼요. 관성좌표계. 관성좌표계가 뭐야? 그러면 정지한 관찰자나 혹은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 정지 관찰자가 내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 물체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것. 관성좌표계입니다. 내가 등속 운동합니다. 등속 운동하면서 모든 걸 해석하는 것. 관성좌표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자, 여기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 너희들 정지되어 있다는 소리는 R자임이 얼마고? 0이지, 맞지? 그럼 R자임이 0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해석합니다. 자, 저 물체는 작용하는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계속 정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요 상황을 (5m/s로) 등속으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저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이겠노? 얘 눈에는? 그치.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 0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5m/s로 등속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맞지? 다 해석되잖아. R자임이 0이니까 등속 운동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래서 다시 이 사람하고 해석했던 상황 있지? 그 상황, 이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관성좌표계를 합니다. 정지에 있는 관찰자나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 그거를 우리는 관성좌표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성좌표계에서 해석했을 때 요거, 이 관성좌표계에서 해석했을 때 요거잖아, 맞지?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 맞지? 근데 요거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계속 정지한다. 이거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이지. 등속 운동하는 물체 R자임이 0이면 계속해서 등속 운동하지, 맞지? 요거도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원리. 그래서 상대성 원리는 관성좌표계에서 정지한 좌표계,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여기서 바라봤을 때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그거를 설명하는 법칙은 하나다. 동일하다. 그게 바로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 요 정도? 자, 그러면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게.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교과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필기해라.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등속으로 운동하는데 이 공을 갖다가 여기서 위로 던져요. 공을 위로 던지는 거를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 여기 등속으로 운동하는 좌표계 있잖아, 맞지? 얘가 쳐다보면 얘 어떻게 됩니까? 공. 응?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아니요.
얘 안에서 쳐다보면 바로 갔다가 바로 떨어질걸요? 위로 갔다가. 너희들 버스 내 타고 있다. 버스 내 타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했어. 내가 공중에서 뛰면 버스 뒤로 빠져가 있습니까? 버스는 가 있고. 나도 똑같이 버스하고 똑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버스 타고 갈 때 공 던지면 공 못 받나? 공 뒤로 떨어져 있나? 똑같이 등속으로 운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던지면 똑같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요 상황을 바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쳐다보면 공이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시간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리지. 그동안 자동차도 움직이잖아, 맞지? 그래서 공은요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정지한 놈한테는. 정지한 놈한테는 처음에 공을 던졌을 때 요 있었는데 나중에 자동차가 저 가 있으면 공이 저 있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버스에 같이 타고 있는 애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태로밖에 안 보여. 됩니까? 자, 그래서 잘 봐. 관성좌표기고 얘도 관성좌표기야. 여기에 따라서 물리량은 다를 수 있어. 현상 다르잖아, 맞지? 현상은 다를 수 있지만 얘 공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만 작용하지, 맞지? 그럼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속력 감소, 내려올 때 속력 증가 해석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만 작용하냐면 중력만 작용합니다, 맞지? 그래서 올라갈 때는 속력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F는 MA로 설명 가능하고 요거도 F는 MA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성좌표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현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법칙은 동일하다. 그게 바로 우리는 상대성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을 배웠고 그 다음 노트 다 썼어? 손바닥에 써서 가. 두 번째,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다. 얘는 광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너희들 광속을 갖다 C로 표현하는 거 알지? 빛의 속력 얼마입니까? 30만 km/s지, 맞지? 자,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속 C는 관찰자 광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 무조건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하냐면 C는 3 곱하기 10의 8성 m/s. 무조건 일정하다. 그래서 자, 봐. 이게 로켓이라고 할게요. 아, 기차를 할게요. 기차. 네모만 그리면 아까 열기관이 되고 다 된다, 맞지? 얘가 오른쪽으로 100km/h로 달리고 있었어. 됐나? 자, 이 상황을 일단 기차가 100으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요 안에서 화살 있죠, 화살. 이 화살이 200km/h로 가고 있어. 화살이. 자, 물어봅시다. 안쪽에 타고 있는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 있지, 맞지?
화살의 속력 얼마입니까? 화살의 속력 200이지 맞지? 200. 근데 요거를 갖다가 바깥에 정지한 관찰자가 쳐다보면 화살의 속력 얼마입니까? 300이죠. 200 플러스 100. 맞지? 이게 합쳐줘야지. 그런데 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가냐면 BD치 빛. 빛이 여기서 광속 C로 가고 있어요. 빛이 광속 C로 가면 자, 여기 안에 있는 운동하는 관찰자 있지? 속력 얼마로 보이겠노? C로 보이겠지. C. 바깥에 정지한 관찰자가 저 빛을 쳐다보면 속력 얼마 되겠노? 그래. C 플러스 100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C다. 왜? 광속보다 빠른 어떤 누구도 있을 수는 없다. 세상에서 광속이 제일 빠르다. 됐지?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세상에 광속보다 빠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공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만약에 광속보다 더 빠른 물질이 있어버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 틀렸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가정하고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이 광속, 절대 불분, 광속보다 더 빠른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게 밝혀지면 얼마 전에도 막 밝혀지고 막 그랬었지 맞지?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고민했는지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하면, 너희들 혹시 책 어릴 때 읽을 때 슈퍼맨의 거울이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슈퍼맨의 거울. 잘 봐봐. 이건 뭐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필요 없고 쓸데없는 얘기만 조금 더 해줄게. 너희들 슈퍼맨이야. 야가 팔을 쫙 폈어. 요게 거울을 갖다가 몸통을 그려줘야 되겠네. 뭐 여튼 근데 이 슈퍼맨이 운동을 얼마의 속도로 운동하냐면 빛의 속도로 운동해요. 그럼 슈퍼맨이 딱 거울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거울이 내 모습 보일까 안 보일까? 응? 안 보인다? 서인님 안 보인다? 자, 여기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건 빛이 내한테 와야 돼. 내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반사됐던 빛이 출발합니다. 비달갱이 광속 C라고 할게. C로 출발해. 그래서 이래가지고 출발을 하면 야 C 내가 C만큼 움직이잖아. 그럼 빛도 C만큼 출발할 거잖아. 그럼 팔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도달을 하지를 못하겠지. 맞지? 맞잖아. 여기서 출발한 빛 C로 출발할 거고 나도 C로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빛이는 내랑 속도가 똑같으니까 반사돼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맞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바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쳐다보면 요게 지금 뉴턴 역학이거든요. 뉴턴 역학이 이 바깥에 정지해 있는 놈은 두 개를 더해주잖아. 맞지요? 그럼 봐. 얘 C로 가고 얘도 C로 가니까 이 빛은 얼마 C로 가냐면 2C로 간다 이거야. 더해줘야 되잖아. 맞지요? 이 정지한 놈한테는. 맞나? 그래서 더해주면 2C로 가면 여기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 맞지요? 그래서 정지한 놈한테서는 해석이 보인다. 이게. 그러면 이 상황이요. 아까 이 상대성 원리를 위배시키는 겁니다.
이 상대성 원리는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같이 나와야 되거든. 결론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엄청나게 하다가 헤라이 모르겠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 무조건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니? 그래서 그게 조마조마합니다. 알았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원래 성질이 좀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짓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짓 했는지 잠깐만 얘기해주면,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크기는 정지되어 있대.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 실제로 우주의 크기는 뭐하지요? 팽창하잖아, 맞지? 근데 얘는 지가 이미 말로 내뱉었던 게 우주의 크기는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걔가 내가 잘못했다,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요,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방정식이 나와 있거든요. 방정식의 상수까지 바꿔버립니다. 그 상수 이름을 우주상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수까지 도입해가면서 지 말이 맞다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놈이었어. 그래서 얘도 실제적으로 모르겠다 그냥 C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분 좋게 그 증거가 나왔어요. 그 증거까지만 필기하자. 뭐냐면, 자, 얘가 보면 이름이 뭐냐면 중성 파이온 하는 놈이야. 중성 파이온. 그래서 이 중성 파이온은 원래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놈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면서 뭐를 갖다가 방출하냐면 감마선을 갖다가 방출해요. 이 감마선도 빛이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EC라 그러면 야 속력이 EC로 측정되면 EC가 맞거든요. 그런데 얘 속력을 측정해 보니까, 이 감마선의 속력을 측정해 보니까 EC가 EC 뒤에 뭐 발 붙이면 안 돼. 그래서 EC가 아니라 C더라 이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 증거가 나왔다. 다시 이 두 개의 가정으로서 뭐가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이 등장합니다. 현상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 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 어려운 이유가 이 상대성 이론은 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던 그게 아니었어요. 책을 갖다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한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그 당시 회의실에 앉아있던 과학자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때 이해를 못해서 아무도 이해. 그래서 너희들도 조금 이따 물리에서 지금 다음 시간부터 상대성 이론 들어가거든요. 그럼 상대성 이론 들어가면 선생님이 딱딱 수업해주는 그 방향대로 너희들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다르게 생각해버리면 문제 하나도 안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책 좀 보지. 자, 103쪽. 자, 2번.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 동그라미 쳐라.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 상대성 원리 줄만 때리세요. 상대성 원리가 뭐야? 그러면 뒤에 줄 치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아까 우리 관성의 법칙 봤었지, 맞지? 자, 그 다음 그 동그라미 1번에 관성 좌표계 줄만 때리세요. 용어 설명이니까. 관성 좌표계가 뭐야? 그러면 뒤에 줄 쳐라.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그 밑에는 그냥 읽어볼게. 관성 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 등속 운동이잖아. 등속으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기차 밑에 2번 줄 쳐라.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세요. 트럭 위에 관찰자. 공을 위로 던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바로 떨어집니다. 트럭 위에 관찰자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오른쪽 그림에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그거를 보게 되면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맞지? 그래서 현상은 다를 수 있어도 둘 다 F는 MA 그걸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 줄 쳐라. 광속 불변의 원리. 뒤에 줄 쳐라.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합니다. 광속시로.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 봐라.
기차가 200으로 아니다. 기체는 100으로 움직이지. 기차가 100으로 움직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화살이 200으로 움직여.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는 속력이 300입니다. 알겠죠? 화살의 속도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기차가 100으로 움직이고 기차 안에서 빛을 C로 쏘면 바깥에 있는 관찰자는 무조건 C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C. 그래서 그 밑에 3번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관성계에서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줄처럼 시간, 길이, 질량 이것들이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너희들 상대성 원리에 대한 독서를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나? 안 해봤나? 자, 시간 밑에다가 느려집니다. 길이 수축됩니다. 질량 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게 될 거다. 다음 페이지 넘기라. 다음 페이지 가로 넣기 그거 쌤하고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자. 자,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물체의 속도를 뭐라 그러지? 상대 속도. 그 밑에 상대 속도는 물체 속도 빼기 관찰자 속도. 그 밑에 마이클슨 물리 실험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테르. 그 밑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자, 그 밑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교과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배웠는데 지금 현재 물리원은요 특수 상대성 이론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밑에 쉬우니까 6번까지도 숙제 좀 해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